어제 뭐 보셨어요?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왜 오너먼트라고 하죠.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에요. 이 무한도전 마스코트 같은 건데요.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여기 달아보니까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 자켓에 왜 단추구멍 있죠? 거기에 귀걸이 한 쌍을 이렇게 꽂았는데 그것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집에 있는 뭔가를 좀 다르게 활용을 해보면 색다른 그런 멋이 날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하고 나왔느냐 하면 오늘 얘기할 것이 그 메이크오버 토크쇼 언니네 살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연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꾸며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데렐라 놀이 같은 거죠. 그런 토크쇼예요, 언니네 살롱이.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하는 분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좀 줄여서 안 보이게 해주고 집에 있는 자신의 아이템을 좀 활용하는 팁을 알려주고 어떤 자리에 가면 이런 복장이 어울리겠다 이런 좀 방법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면이 있어서 저는 이 언니네 살롱이 시작될 때 기대가 많았습니다. 1990년에 줄리아 로버츠, 리처드 기어 주연의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폐해가 너무나 큰 것이 이 드라마마다 그 남자 주인공 부잣집 남자가 여자 데리고 가서 옷 사입히고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런 부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TVN 사랑은 불시착에서 윤세리가 리정혁을 데리고 가서 막 옷을 사입히더라고요. 그런 신데렐라 놀이 말고 자기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팁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죠. 저는 동백꽃 필 무렵 보면서 거기 김선영 씨가 맡았던 준기 엄마 박찬수 그분의 스타일링이 화제였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뜨는 그런 분화장에다가 그 갈매기 눈썹 그 문신 그리고 막 진하게 바른 그 립스틱 그리고 이 앞머리를 몇 가닥 이렇게 늘어뜨린 그 헤어스타일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그 화장법이라든지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계속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박찬숙을 그 모양 그대로 언니네 살롱으로 데리고 와서 대변신을 시켜주면 재밌겠다. 그러고 이제 방송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었어요. 제가 언니네 살롱을 두고 지적을 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을 메이크오버 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등장할 때 소탈하게 하고 나오긴 하지만 변신을 했다 해도 원래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신 후에 등장하면 막 탄성을 막 지르고 대단해요 막 하지만 저는 이제 속으로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예슬 씨가 대표 사장이라고 하는데 별 역할이 없는 것도 좀 불만스러웠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파일럿 2회 그리고 지금 13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파일럿하고 지금 이제 13회 특히 12회에 시청자 특집이 있었어요.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이 프로그램의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거, 시청자의 정서를 받아들여서 계속 수정해 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면서 시청자의 의견을 정말 귓등으로 흘리는 제작진이 아닌 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고쳐오고 있는데 때로는 제작진이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메이크업을 하는 그 이사벨 씨의 손톱이 너무 길어서 제가 뭐 손톱 긴 건 자유지만 저건 좀 심하다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 했는데 다음 해에 보니까 손톱을 딱 정리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얼굴 마담 격이었던 한예슬 씨가
그 연기에 집중하겠다면서 하차했는데 제작진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해서 후임인 이소라 씨가 왔잖아요. 근데 이소라 씨가 뭔가 분위기를 일변시키는데 큰 도움을 줘서 그 스태프들의 화합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변화도 보기 좋았거든요. 이 무엇보다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시청자 특집을 진행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방송 제작진들이 일반인의 참여를 두려워합니다. 연예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짐작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또 TVN의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런 경우 출연진들이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한다거나 잠수를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모든 스케줄이 엉키니까 그냥 안전하게 다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좀 안이한 생각으로 일반인 출연자들의 등장을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니네 살롱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시청자의 요구가 있으니까 시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시청자 특집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12회에 등장한 시청자 두 분, 패션왕을 꿈꾸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이신 한들님, 육아 할머니의 일탈을 꿈꾸는 신희래님, 이 두 분은 메이크오버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 두 분의 표정이 정말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공에 이 출연자들도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연자를 골라내고 섭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 유키즈 언더블럭의 김민석 PD님도 일반인을 이제 섭외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믿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언니네 살롱의 이민희 PD님도 시청자 특집을 해보고 나서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결과물이 훌륭했거든요. 일단 그 일반인을 스타일링 하는 데에는 협찬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브랜드에서 사람을 보고 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오브즈맨 프로그램이나 뭐 예능 같은 것에 출연을 했지만 그 동안에 제가 그 협찬을 받아서 옷을 입은 적은 정말 수백 번 출연하는 동안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옷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저를 보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출연자를 보고 누가 빌려주겠어요. 저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제가 어느 날 이제 큰 마음 먹고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옷을 제가 좀 싫어하는 연예인이 입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옷을 별로 입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인지도라든지 이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빌려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연할 때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협찬 받는데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들이 출연하면 출연료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옷을 구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작진에게 문의를 드려봤더니 실제로 구입을 많이 했대요. 협찬해서 이렇게 받아서 한 것도 있지만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을 했으니까 이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잖아요. 심지어 그 신희래 씨는 두 가지 옷을 두고 망설이셨대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 두 벌을 다 줬다고 합니다. 방송에는 이제 한 벌 드린 걸로 나왔지만 어울리는 옷을 선물 받기까지 했으니까 기쁨이 두 배겠죠. 한들 선생님의 제자 이재빈 군에게 안경테도 선물했어요. 잘 어울린다면서. 이것도 너무 기분 좋고 센스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 신희래님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신했어요. 스태프들도 거기에 같이 축하하러 와준 가족들도 다 이제 눈시울을 붉혔는데 정작 신희래님은 굉장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 신혜래님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세요. 그리고 그 따님은 또 저희 딸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 신혜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는 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둑이 터지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아마 이제 영상을 집에서 보시면서 혼자 좀 눈시울을 붉히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회에 이어서 13회에는 뷰티팁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알려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 차홍 선생님이 요즘 그 반묶음 머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짧은 머리지만 이렇게 반묶음 머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상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벨트를 묶을 때 리본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리본으로 묶으면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돌려놓으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트윌리라고 하죠. 트윌리를 가방 손잡이에 묶을 때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그런 방법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이 오너먼트 단 거는 자석으로 단 거예요. 어떻게 달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자석이에요. 이거는 무사에서 팔아요, 자석. 이 트윌리를 한번 묶어 볼게요. 트윌리를 이렇게 묶을 때 보통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막 묶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렸다는 거겠죠. 돌려서 한 번쯤 더 돌릴까요? 이렇게 이제 매 두면 된다는 거겠죠. 리본으로 트윌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언니네 살롱 12회 꼭 챙겨보시고요. 13회부터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